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황화리튬 상업공장 건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 자, 오늘 이 뉴스가 주가에 미칠 영향과 현 시점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액면 분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황화리튬 상업공장 건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 황화리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해서 3천억을 투자를 하고요. 자, 황화리튬 상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추가됐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고체 섹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에 대한 실체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뿐입니다. 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수차례 있는 증설, 전고체 배터리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양산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핵심 원자재부터 공급이 돼야겠죠. 핵심 원자재인 황화리튬을 공급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황화리튬의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즉 삼성 SDI의 계획보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계획보다, 에코프로비엠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수주가 증가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시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가자면, 자,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지분을 주식회사 이수한테 14만 8천 주를 매각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매각을 한 거냐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수화학이 이전에 인적 분할을 진행했을 때 0.803 대 0.197 비율로 분할을 했는데, 자, 이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해소시켰다는 공시입니다. 딱히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요. 카톡방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증설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27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일정과 맞물립니다. 삼성 SDI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획 일정, 재료 일정마저 겹치기 때문에 한농화성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표적인 황화리튬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 엑사켐의 흡수합병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수 엑사켐의 흡수합병으로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로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매출 규모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었는데, 자, 현 상황에서는 이 이수 엑사켐의 흡수합병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재무 구조를 악화하는 것 말고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수 엑사켐을 흡수합병하면서 이수 엑사켐의 부채를 대부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수 엑사켐의 부채 766억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넘기게 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부채 비율이 90%에서 157%가 됩니다. 반대로 이수 엑사켐의 부채 비율은 132%에서 25%로 낮아지고요. 자, 김상범 회장이 이수 엑사켐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범 회장에게는 이득입니다. 자, 아마 경영승계 관련해서 흡수합병을 계획했다고 보여지고요. 흡수합병은 김상범 회장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부채 증가로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합병 소식 때 주가는 왜 상승했는가? 자, 피인수 기업인 이수 엑사켐이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인수 기업 쪽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일 뿐, 흡수합병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합병 후에 1대5의 액면 분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품절주였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치는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무겁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면서 거래가 원활해지는 유동성 증가의 효과를 통해서 거래가 몰리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급하게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 직후 때처럼 합병기일이 다가오면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된 뒤에 흡수합병에서의 가치만큼 유지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이나 무상증자 등의 권리락 착시 효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건데, 자, 이번 액면 분할에도 반드시 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수의 엑사캠 합병으로 추가되는 신주는 44만 1824주로 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수와 합하면 총 6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대5의 액면 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했을 때 총 주식수는 3천만 주가 되겠습니다. 자, 합병으로 신규 상장되는 주식 44만 1824주. 자, 4월 15일에 신규 상장 신청이 가능하고요. 상장 예정일은 4월 22일입니다. 자, 그리고 액면 분할 5,000원의 액면가가 1,000원의 액면가가 됩니다. 자, 1대5의 비율이고 주식수는 현 상장 주식수의 곱하기 5배가 되고 주가는 5분의 1 토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드시 단기 호재로 작용합니다. 자, 다만 현재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고평가된 게 사실입니다. 자, 실체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인 거죠. 향후 멀티플을 미리 끌어다 온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존 사업 분야 TDM 등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가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황화리튬 부분에서 멀티플을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 일정, 재료 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크게 선반영되고 이후에 거품이 조금씩 빠지면서 제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적 분할 때 겪었을 수 있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액면 분할에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액면 분할 당일날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선반영됩니다. 자, 액면 분할의 신주의 효력은 4월 25일에 발생하고요. 5월 2일이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액면 분할로 신주의 권리를 받으려면 거래 정지 날인 4월 23일 전날 4월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4월부터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향후 전망은 좋습니다. 생산 캐파도 늘고 있고 고객사도 확보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추가된 뉴스 경북 구미의 황화리튬 생산 공장 건설 MOU 체결은 자, 무거운 몸값에도 17%의 상승이 붙었다는 것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즉시 받은 겁니다. 추가적인 기대감이 연이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잔여 기대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수급이 몰렸다면 상한가로 잠기거나 했어야 했겠죠. 지금 유통 주식 수와 무거운 몸값의 한계로 보이고 이 부분을 액면 분할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은 액면 분할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자, 제가 액면 분할 효력이 4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그 이전에 이 주식은 품절주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은. 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 위한 물밑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가에 하락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면 아무도 물량 출하를 하질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신고가 부분까지 시세를 한번 주고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 장기간 물려있던 투자자들에게도 본전 가까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꽤 많은 물량 출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후에 공포심을 동반한 가격 조정으로 물량 확보의 단계라고 봅니다. 주도 주체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에 돌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조정은 필연적이지만 어디까지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인 거래와 투자자들의 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들의 지지와 저항은 큰 힌트가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나 저항의 자리에서 거래가 얼마나 동반됐는지 그리고 그 거래는 어떤 포지션에 기울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주도 주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디가 단기 저점인지 어디가 단기 고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사야 될 가격, 팔아야 될 가격을 알게 되고 이때 분할을 전제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물량 간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카톡방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재료 관련 정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 시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 또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에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씩 강조드리고 있지만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캐파 증설도 아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한농화성 등의 경쟁사가 아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입니다. 자, 그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 이벤트가 끝나면 몰렸던 수급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으로 태만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은 카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톡방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